사업주분들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자문을 해보면 연차 휴가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추후에 노동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분들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김영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게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이러한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 즉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월 1회,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에는 최초 1년에 대해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구조로서 그 이후로는 매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직 근로자들도 요새 굉장히 많은데요.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되나요? 맞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연차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없고요.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매월 개근했을 경우 1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차 유급 휴가는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당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생들도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시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연차 유급 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되는 개수가 근속 기간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 최초 1년을 근무한 근로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 매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에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차 대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휴무에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보통 샌드위치 휴무일이라고 하면 빨간 날과 빨간 날 사이에 껴있는 까만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평일입니다. 사실 출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라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라는 규정을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그 휴무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샌드위치 휴무의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반드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연차 휴가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연차 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여쭤봐 주신 연차 유급 휴가 당겨쓰기, 이른바 선사용에 대한 부분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내 규정을 통해서 선사용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직원에게 병가를 무조건적으로 부여를 해줘야 될까요? 저희가 병가 같은 경우에는 산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병가를 사용하실 방법은 없긴 합니다. 그럼 내부 규정에 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픈 경우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게 사실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파가지고 쉬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될까요? 연차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최초 1년의 기간은 휴가의 형태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가의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이 됩니다. 즉, 휴가 발생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연차 미사용 수당은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게 아닌 이상은 반드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연차 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고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차 수당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 임금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더 이상 포괄임금제가 이전처럼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다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고정OT제의 유효성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포괄임금제는 아니지만 고정OT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이 얼마이고 몇 시간이고 그리고 언제 발생한 걸 언제 보상한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면 그 고정OT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OT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다음엔 사업 운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법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영규 노무사였습니다.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